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65세의 남성분이시고요. 보시다시피 16번 부위에 본로스가 한 3분의 2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편도 하시고 17번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시고요. 또 14번도 보시면 벌써 마이크로스레드 파트에 본로스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올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17번도 제거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플란트 그리고 리플란트 이렇게 리임플란테이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강내 사진이 아주 깨끗하지를 못한데요. 16번은 상당히 그라비테이션이 되어 있고 약간의 모빌리티도 있고요. 근데 핵심은 지금 14번 그리고 16번 여기에 있습니다. 13번은 자연치기라서 좀 보기는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이 두 개를 빼야 되는데 12cc 상태입니다. 17번은 별로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보시고요. 16번 위치에 보시면 본로스가 있고요. 또 대신에 베젤본이 상당히 넓게 존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은 리치가 좀 좁고 임플란트 본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알베올라 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특히 팔라탈 쪽으로 또 본로스가 많이 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환자분 많죠. 이런 환자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수술을 계획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를 뺀다. 당연히 빼고 들어가면 본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16번 위치는 이 버티컬 본로스가 있으니까 벌써 내려가 있다, 꺼져 있다. 14번은 아까 보시다 리치가 좀 좁게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 그래도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새로 고정시키기에는 충분한 뼈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죠. 이제 거기서 고정은 잡을 수가 있는데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밑에 진지바 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본 레벨하고 16번의 본 레벨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17번은 자연치고 그라비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16번은 임플란트인데 벌써 버티컬 본로스가 있고 이만큼 차이가 있을 텐데 이 갭을 어떻게 조절해서 진지바 라인을 그래도 괜찮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엑스플란트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진지발 컨토리제이션을 해줄 것인가. 또 이 버티컬 본 크레스탈 본 레벨이 버티컬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있어서 이것을 픽처의 포지셔닝과 임플란트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고려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임상에서 거의 매일 만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서저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저를 보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그대로. 하이스피드 일단은 시멘테이션 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크라운을 리무브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크게 아래 보시고 물 진동 나옵니다. 그렇죠. 천천히. 네, 물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아프세요? 입 벌리시기가 힘드세요? 물 빼드릴게요. 이걸 빼드릴게요. 한번 입을 담으시고 좀 조금만 쉬십시오. 이게 보철물을 하기가 아니 제가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케이. 준비되시면 다시 아 해주시고요. 사실 브릿지가 돼 있었지만 이 앞쪽에 세면이 없어졌죠. 그래서 뒤쪽으로 로딩이 집중돼 있던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자, 말아가지고 스크롤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한번 돌려볼까요? 오케이. 지우고요. 두 개의 보철의 타입이 좀 달랐습니다. 뒤쪽은 헥서로 잡혀 있고 앞으로는 헥사로 해서 포스트로 돼서 세면이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네, 버터 한번 할까요? 자, 됐습니다. 여기도 밀을 들어 올려주시고 셀라인 자, 물입니다. 칠 번은 너무 그라비테이션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셉 주시고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위아래로 크게 아예 주시고. 네, 많이 되겠습니다. 힘 많이 들어갑니다. 맥가이버 크게 해주시고 임플란트 풀고 있어요. 느낌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시 아예 주시고 임플란트 한 개는 제거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크게 해볼까요? 아스트라 임플란트 같죠? 됐습니다. 정리는 다 됐고요. 뒤쪽에는 본이 좀 높아서 본 론즈가 있어야겠습니다. 앞쪽은 리치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 매트리스로 컨토리제이션 하겠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오케이. 가운데는요, 이렇게 뒷팩이 있지만, 앞에는 뒷팩은 그렇게 없어요. 약간 틴네이처가 돼 있어가지고, 앞쪽은 4.1로 가야 되겠습니다. 4.1에 74, 뒤쪽은, 중간에는 4.4에 74, 제일 뒤쪽은 4.8에 7mm, 그냥, 그대로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네. 론저, 포토도 주시고, 론저 주시고. 그렇죠. 뒤쪽으로 이렇게 크게 하시고 옆으로 어떤 분? 네. 믹스해서 그게 약간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죠. 이거 힘드시죠? 이렇게 몇 번 반복할게요. 잘 돼가지고 계세요. 그게 네. 조금만 더. 네. 다시 크게 해주시고. 네, 진짜. 거의 3분의 2 이상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자, 여기부터 먼저 할까요? 4.1에 74로 가겠습니다. 저기 벽할 쪽에 본이 있긴 하지만 얇으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 74 하는 거.
크게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오, 본이 단단한데 이게 밀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기고 조이는 아. 좋습니다. 위아래로 크게 해주시고. 한번 다음 드릴 한 번 더 해야겠어. 태핑을 하고 가야겠어. 이렇게. 본이 단단했어요. 그냥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 빠져요. 짧은 거 줄래요? 대핑 드릴 한번 할게요. 4.1에 대핑. 진동 나오니까. 대핑이죠? 리버스. 이리게이션. 그립니다. 또 조금만 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50뉴턴 됩니다. 여기 그 조이는 게 있어요. 네, 이거 70뉴턴 정도 됐고요. 자, 첫 번째 건 다 들어갔고요. 뒤에 론저 주시면 이렇게 7번 본을 약간 낮추겠습니다. 딱딱 소리 날 수 있어요.
됐고요. 드릴링 다시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본로스, 페림플란타이티스 때문에 본로스가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얘를 크게 해주시고 다시 물 진동 나오면 돼요. 본이 아주 좋으세요. 정말 단단해서. 몇 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구. 위아래로 크게 아예 주시고 물 빼드릴게요. 네. 3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힘드시죠? 물이 많아가지고. 네, 물이 좀 있죠? 이거 빨대처럼 빨아. 태핑할까요? 빨대처럼 빨아. 태핑할까요? 네. 빨대처럼 빨아. 네. 좀, 네. 빨아 뱉어내세요. 네. 이제 물이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코로 네, 맞아요. 네. 하시고. 준비 있습니다. 그게. 운이 좋았어요. 뒤에도 4.4에 7로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4.4에 7에 4.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고. 됐고요. 담은 하고. 됐어. 리트렉션 뒤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돼. 네, 그렇지. 됐습니다. 4.4에 7, 4. 위아래로 크게 아예 보시고 이제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곧 조이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4에 7.
4.47. 다시 아크게 해주시고. 어? 아크게 해주시고. 그냥 빨아. 거의 다 됐습니다. 임플란트는 다 들어갔고요. 이것도 TV 조금 남아있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부터 한번 할게요. 본 매트릭스 하고요. 그리고 맥콜. 네? 힐링은 5에 7로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뭐 소켓이니까 괜찮을 거고요. 7번은 소켓이니까 소켓 쪽으로 이렇게. 네. 네. 10 곱하기 20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벨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앞쪽으로 전체 컨투어를 잇몸이 많이 꺼져 있어가지고 조금 올려야 돼요. 조금 양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드릴까요? 다시.
이 정도 같으면 아마 잇몸이 다 살아날 겁니다. 이번에 그쳤던 것이 다 올라오겠죠. 살라임 좀 더 주시고. 이렇게. 됐어. 주차할게요. 쭉 빼주세요. 드셔보세요. 어디 대신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해요. 릴리징 할게요. 배를 잡아주시고 끝까지 조금만 릴리징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끝내고 마무리 할게요. 놓고 빼고 이렇게. 아, 크게 해볼까요?
끝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실래요? 아, 크게 네,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아시고 건토가 잇몸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몸을 뜯게. 조금 남으시고요. 조금 네, 약간만 네. 오케이. 오이씨 됐습니다. 아이고 힘드셨지요?
magazine.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 wanna dance. I wanna dance. I wanna dance. Dance. I wanna dance. I wanna dance.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것이고 또 수술의 난이도도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실패한 임플란트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뭐 논문에서 보면 뭐 98%, 뭐 96% 성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제가 제 케이스를 리뷰해 봤을 때도요,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mediate success, 그러니까 early success로 보면 그 정도 될 수는 있겠죠. 한 1%, 2% 정도 실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팔로우를 해보면요, 제 생각에는 또 다른 10% 정도는 실패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겸손하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임플란트의 성공률, 그러니까 서바이벌이 아니라 석세스 레이트는 저는 한 80%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회사들마다 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참 우리 임상가 입장에서는 90 몇 %라는 것을 믿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물론 뭐 다들 잘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쭉 한 10년 이상 케이스를 리뷰해 보시면 적지 않은 케이스에서 하여튼 지금과 같은 그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재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아리나 BD 커프는 하여튼 수술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또 뭐 본 그래프트에 대한 수술 부담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본 그래프트를 만일에 한다고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그 자체의 실패율이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것이 early stage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멤브레인을 써서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하면요, 거기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힐링 본이 되기 전에 벌써 한 10% 정도 실패가 생기고요. 본이 되고 나서도 또 한 10년 정도 보면요, 만일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했다면 저는 10년 후에 20% 실패율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라면 저는 궁극적인 석세스 레이트는 70% 정도를 보는 것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저는 early stage의 failure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좀 큰 오그멘테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20개 중에 1개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가 실패하면 그거 픽스 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1개 실패한 오그멘테이션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는요, 10케이스를 새로 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하고, 만일에 R이나 BD 커프가 어느 정도의 실패율을 보일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한 3년 되고 한 1000케이스 정도 갖고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제가 오버히팅 만든 거 조금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이니셜 힐링이 된 다음에 오센트레이션 된 다음에 보철이 들어가고 나서 약간의 진지발 리세션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뭐 임팩션이 된다든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보이는 그런 양상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10년 후에는 지금 3년 됐는데 10년 후에 제가 옛날에 했던 GBR 케이스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것이 더 편할까요? 당연히 초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도 저는 그만큼의 페일리어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안정이 되도록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감이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이 있죠. GBR 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BD 커프 쓸 거냐. 이렇게 따지면 저는 BD 커프가 앞에서 보나 뒤로 보나 저는 훨씬 더 비용적으로 보나 하여튼 훨씬 더 좋은 초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공 모드 선생님, 메가젠 심포지움 대박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았죠. 사실은 그 스피커 라인 구성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정말 월드 탑 클래스의 스피커들이 저희 초청에 응해서 한국에 한날 한시에 다 모여준다는 것만 해도
한국의 임플란트가 그만큼 위상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또 물론 메가전도 열심히 또 호스팅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 강의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매년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좀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 교육 정말 하이 레벨의 월드 탑 레벨의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하실 때는 항상 기꺼이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good dentist first. 상악동에 픽처가 빠뜨렸을 때 막을 찢어서 꺼내게 된다면 다시 상악동 거상술을 하려면 몇 달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너스에 빠뜨리는 경우 가끔씩 있죠. 그러면 이게 사이너스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슈나이데리안 안쪽에 있으니까 일단 열어야지 이게 빼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은 일종의 소프티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티슈 힐링 얼마 기다리죠? 대개 한 3개월, 그죠? 2개월이면 어느 정도 힐링이 되긴 하지만 다음에 어떤 거기에 부담이 가는 그런 수술을 하려면 완전하게 힐링 되도록 기다리는 게 좋은데요. 저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루이스 선생님, 네, 심포지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원이파 선생님, 픽처 제가 할 때 그냥 렌치로 역방향으로 돌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틀을 사용하시는지 툴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맥가이버 키트죠. 맥가이버 키트인데 이게 안에 실제로는 그 렌치가 아니고 렌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렌치는 힘을 가해주는 것이고요. 이게 픽처하고 인게이지 완전히 꽉 물려가지고 그 힘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에 픽처의 사이즈에 커넥션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래서 맥가이버 키트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렌치만 해가지고는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완전히 인터널 커넥션에 완전히 꽉 물려야지 픽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강석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힐링되고 나서 커퍼 부위와 본 매트릭스 사이는 어떤 양상으로 치유가 될까요? 커퍼와 본 매트릭스 사이는 소프티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매트릭스가 본이 되지 않겠죠. 아주 베이스에 본에 가까워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본이 될 수도 있겠, 본 리젯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 매트릭스는 소프티슈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프티슈 에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그냥 소프티슈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다 보면 커프하고 경계면은 그냥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가 일어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파급되면 컨투리제이션 부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신세틱 본을 써서 GBR 할 때 이런 현상이 좀 있었죠. 그런데 컨투리제이션을 목표를 달리하고 나서는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본을 만들려고 하면 신세틱은 별론데요. 특히나 이 본 매트릭스는요, 이런 데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써보시고, 기존의 그 신세틱에 대한 네거티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인디케이션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굉장히 소프티슈 안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알갱이 한두 개는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컨투어가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유명 백년치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 컨셉이 원장님의 제안에 따라서 오센트레이션보다는 컨투리제이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플하고 쉬운 개념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임플란트 한 지 35년째 됐거든요. 35년 쭉 이제 우리 사부님들의 흐름을 따라서 따라해보고 조금 발전시켜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알베올라 본을 디제너레이션 시키려고 했다. 근데 알베올라 본은 계속 하면서도 느끼지만 알베올라 본은 임플란트를 위한 본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기죠. 어퍼 2mm. 크레스탈 본이 알베올라 본이 크레스탈 본 에리어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깊이 심는 거였죠. 임플란트 깊이 심으면 훨씬 더 용서가 되죠. 그죠? 보철 만들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베올라 본이 아니라 훨씬 더 배잘본,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거기가 임플란트 본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본에 나사가 들어가서 나사 부분이 들어가서 오센트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저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석희 선생님 글로벌 미팅이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O보다 저도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의의 흐름이 저는 정말 어떤 학회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모든 연자분들이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에서 질문을 주셨네요. 오토지너스 본 파티클을 채취하기 위해서 드릴링 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오바이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좀 물을 이리게이션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리게이션 해버리면 이 파티큘레이티드 본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니까요. 어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물을 꼭 반드시 이제 이리게이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김 선생님 보통 3개를 한 번에 묶지는 않는다고 하시는데 14, 16, 17은 15가 포함되니 괜찮을까요? 아니면 17 단독을 하고 14, 16으로 묶으시는지요? 네, 저는 지금 2개만 연결하고요. 14, 16, 17이면 14, 16하고 17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8개 식립을 하면 임플란트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17 한도 17번 제2 대고치를 싱글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 17하고 어떻게 보면 14를 15, 17로 가고 16이 아니라 15, 17로 가고 14를 싱글로 갖도록 이렇게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통계도 많이 나와 있고 아티클도 많이 나와 있죠. 3개를 연결하면 가운데가 무조건 나빠지더라. 훨씬 많이 나빠지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창추 주 선생님, 흡연 환자가 임플란트를 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임플란트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이 맞나요? 보정 기간은 어떻게 설명한가요? 스모킹은 안 좋죠. 스모킹이 왜 안 좋을까요? 다이베티스도 마찬가지인데 스모킹이 안 좋은 이유는 블러드 스플라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말초 혈관에 수축이 와가지고 블러드 스플라이가 안 되죠. 스모킹을 한 5분간 담배를 한 대 피우면 그 말단 조직에 블러드 스플라이가 한 5분간 확실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20개 피우면 100분 동안 블러드 스플라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 우리가 지금 치료하는 검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전부 다 말단이잖아요. 거기에 블러드 스플라이가 안 되니까 거기에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다이베티스도 마찬가지죠. 다이베티스가 당이 있어서 나쁜가요? 아니죠. 말단 조직에 베슬이 슈링키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네크로시스가 되기도 하고 발가락이 나빠지고 손가락이 나빠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블러드 스플라이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정기간은 평생 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 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케어하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에듀케이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 심포지움에서 대부분 연자들은 뼈를 어떻게 잘 만들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었고, 원장님은 그게 너무 어렵고 믿을 수 없으니 임플란트 본에 식립하는 컨셉을 제안해 주신 거로 압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뻥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GBR 하는 거 배웠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뭐 배워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GBR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무시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죠. 본 리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극단적인 수술법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든 거, 그것은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는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또 그렇게 내가 하겠냐 생각하면
저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반신반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들 중에서도 좀 오래되신 분들 있죠. 뭐 테스토리라든지 또 하워드 글럭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링케비치우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로 보너스 컨셉이 있을 때 문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당히 포지티브하게 하신 반면에 다른 분들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 보니까 그게 좀 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다시 중국에서 수술 중에 메가젠 시스템 임플란트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BD 커프입니다. 블루 다이몬드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티칼로 꺼져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본을 만든다기보다는 컨토리제이션의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그쪽은 그냥 BD 커프, 머신드 커프가 있는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민재 선생님, BDC 전치부에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치부는요 굵은 거 쓰지 마시고 3.7 쓰시면 됩니다. 3.7. 3.3은 BDC를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죠? 이렇게 록솔리드 BLT처럼 록솔리드보다는 더 강하지만 3.3이라는 그 사이즈 자체가 이미 약하죠. 왜 그래 3.7은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강한데 여기에다 커프를 주게 되면 그죠? 우리가 왜 3.3을 쓸까요? 리치가 얇으니까 디팩을 안 만들려고 3.3을 쓰잖아요. 근데 BGC를 쓰게 되면 커프 디팩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극단적으로 얇다고 생각하면 디팩 만들고 그 디팩만큼 커프 하이트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치부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만은 3.7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피라이프 늘 좋은 수술 영상 감사합니다. 세멘트가 어버트먼트와 보철물 내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SCRP 타입의 보철과 비교해서 세멘리스 타입의 경우에 내면 적합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스크루에 가진 응력이 많아서 스크루 파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당연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많지만 우리가 왜 SCRP를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SCRP는요 언제적 이야기냐면 우리가 메탈 캐스팅을 할 때입니다. 그죠? PFM 같은 걸 만들 때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메탈 캐스팅을 할 때는 이게 메탈이 녹고 와서 다시 수축이 되고 팽창과 수축이 있어가지고 정말 피트니스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죠. 원스크루 테스트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려지책으로 사실은 여기다가 세면을 공간을 허용해가지고 픽처하고 어버트먼트의 피트니스를 좋게 해주자라고 했던 것이 SCRP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캐드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캐드캠 시대하고 SCRP가 시작되었던 그 캐스팅 시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SCRP에 반대합니다. SCRP 저도 많이 해왔고 했지만 SCRP가 갖고 있는 장점만큼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CRP는 저는 안 해야 되는 술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스크루 타입으로 하고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임플란트 가이드 아카데미 어메이징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더 셔르마토프 자각골 없이 제노골의 생존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각골 없이 제노골의 생존이 제노골이라는 것은 아마 이게 제가 사용했던 본 매트릭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바인 본 제노라는 것은 이제 보바인 본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오토지너스 본 없이 지노본이 성공하냐? 오토지너스 본하고 사실 관계 없죠.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제노본을 썼다고 하면 그 파티클레이트드 본 사이사이에 본이 자라 올라와서 오토지너스 본이 도미넌트가 돼줘야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오토지너스 본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오토지너스 본 그 자체보다는 어떤 GBR이라는 그런 개념이 더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가골이 많으면 좋겠지만 꼭 이거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니원 식립 덕후가 70뉴턴 이상일 때는 괜찮은지요? 애니원은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스레드가 깊지 않습니다.
이제 스레드가 깊은 것보다는 바디가 커지게 되어 있어서 물론 나이프 스레드이긴 하지만 70N은 글쎄요 70N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라든지 또 애니리치는 뭐 100N까지 가도 괜찮지만 애니1이라면 한 60, 70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Dangerous님, Great, Thanks Doctor. Subtitle, please. Subtitle? 네, 서브타이틀은 4시간 후에 올라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상학동 퐁당님, 항상 좋은 영상과 Q&A 감사합니다. 알이 사용할 때 가장 루틴하게 사용하는 사이즈 및 재원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상악 전치부는요. 상악 전치부는 476, 4mm 다이아메터, 7mm 랭스, 그 다음에 6mm 커프. 476이 가장 보편적이고요. 뭐 어떨 경우에는 아주 댄니지 부분이 길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커피를 조절하지만 대개는 476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476입니다. 네,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패턴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심은 아직 많이 드실 겁니다. BD 커프 해도 돼, 뭐 아리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리는 조금 테크닉 센시티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BDC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2mm나 4mm 머신드 커프를 가지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해보시면 그 소프티슈 반응이 어떤지를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